안녕하세요. 악튜리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어문에 조건문에 해당하는 if else, if else, 그리고 반복문에 해당하는 while문이랑 for문을 간단히 살펴보았죠. 오늘은 for문이나 while문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md 치시고요.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치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것들 알아봤었죠. if 10이 9보다 크면 프린트 k. 네, 그리고 뭐 while 여기다가 선언을 해야 되겠죠. a는 0, while a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해라. a는 근데 이렇게 더해야 됩니다. 빼면 무한 루프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프린트 a 이렇게 치시면 네 10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for 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반복되는 것을 in 다음에다 적어주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만들게 되면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레인지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 0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거기서 idx를 빼와서 뭔가를 하겠다. 일단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렇게 알아봤었죠. 오늘은 조금 더 포문, 특히 포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요. 포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레인지 구문을 알아볼 건데요. 이 range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이제 시작하는 값이 오고요. 그리고 끝나는 값 finish 혹은 end라고 할게요. end 그리고 여기 이제 간격의 값이 오게 됩니다. 뭐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이 스타트 시작 값과 간격에 해당하는 이 스텝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게 되면 초기 그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 값이 0이고요. 스텝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1입니다. 그래서 간격 하나씩, 그리고 만약에 시작값도 적지 않는다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range 10이다 라고 적게 되면 실제로는 0, 10, 1과 같습니다. 그럼 이거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 1, 2, 3, 4, 5, 6, 7, 8, 9가 나오겠죠. 레인지는 그냥 레인지로만 출력이 되네요. 이거를 출력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출력시키려면 역시 포문을 써야 되겠죠. 출력이 안 되죠. 한글로 돼 있었군요. idx in range 10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뭘 쓸까요? print idx. 네, 이렇게 하면은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하고요. 파이썬
그리고 index in range 시작을 0부터 하는 게 아니라 4부터 해보겠습니다. 4부터 11까지 간격은 1로 콜론을 안 썼죠. print idx 그러면 4부터 10까지 11은 포함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 간격이 2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1, 2 print idx 네, 간격이 2로 되게 되면 4 다음에 5가 아니라 4, 6, 8, 10 그러면 애매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12, 2 이러면 이래도 10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겠죠. 왜냐면 10 다음에 10인데 12는 지금 종료되는 값이어서 종료되는 건 포함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네, 역시 위랑 이제 결과가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스텝 값에 플러스 값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왔을 때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더 이상 수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종료값이 더 작아야 이게 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1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4 다음에 3인데 종료가 10이어서 이게 수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쓰실 때는 종료값이 더 작아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print idx 그러면 4부터 해서 3, 2, 1, 0,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거 알 수 있죠. 네, 참 보면은 신기한 함수예요. 레인지 함수라는 게 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죠. 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부분은 브레이크 구문인데요. 브레이크 구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반복으로 수행하다가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나가고 싶어 이럴 때 if문 같은 것이랑 결합해서 브레이크하게 됩니다. 조건문을 안 넣고 브레이크를 하면 그냥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니까 이건 의미가 거의 없을 거고요. 대부분 이제 if문과 결합돼서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를 반복한다고 쳐볼게요. 10번을 반복해야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나는 그냥 3까지만 딱 3번만 출력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idx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로 할게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다시 id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idx는 이제 자동으로 레인지에서 계속 넘어가니까 여기선 증가시킬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는 OK 하고 3이 됐기, OK 할 때 0, 1, 2, 3까지 OK를 하고
3이 된 순간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OK가 4번 찍혔어요. 만약에 OK를 3번 찍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을 2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프린트 구문을 if 브레이크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약간 잔머리를 조금 굴리셔야 됩니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의외로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3번만 찍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대형 프로그램에서도 찾기 힘든 버그가 뭐 되게 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래 의도는 인덱스가 3이면 중단시키고 OK를 더 이상 찍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 위에처럼 코딩해서 4번을 찍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세 번만 찍히죠. 그래서 위에 쓰는 거랑 아래 쓰는 거,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이거를 되게 잘 섬세하게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갈 때 쓴다. 그러니까 다 수행하기 싫은 거예요. 반복문을.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 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부분은 continue 구문인데요. continue 구문은 브레이크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종종 쓰게 됩니다. continue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는 그 루프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continue는 루프를 빠져나가진 않아요. 루프를 빠져나가진 않는데 조건이 만족했을 때 continue 문이 걸리면 그 continue 아래에 있는 걸 전혀 수행을 안 하고 다음 루프에 있는 다음 루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짝수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라고 쳐보죠. range 10. 홀수만 출력하고 짝수는 출력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f idx가 이 짝수 홀수 할 때는 %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 %는 모듈로라 그래서 나머지를 말하는 건데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잖아요. 그래서 %2가 여기 는 2개 붙이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는은 0이면 짝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continue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프린트 뭐 적을까요? idx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구문을 잘 보시면 idx를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출력을 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고요. continue는 건너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홀수만 출력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좀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걸 그냥 생으로 코딩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이 continue 문을 잘 활용을 못 하시게 되면 이렇게밖에 코딩을 못 하실 거예요. if idx가 퍼센트 맞죠? 퍼센트 1이면 이게 홀수이면 프린트 idx. 결과는 같은데 당장은 나중에 한 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포문 안에 어떤 처리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처럼 코딩하기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ontinue 문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컨티뉴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 알아볼 거는 패스라는 겁니다. 패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패스입니다. 패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컨티뉴랑 뭐가 틀리냐면은 컨티뉴는 그 루프 이하를 그냥 생략하는 거잖아요. 패스는 근데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틀리죠. 약간 틀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0까지 반복하는데 if idx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패스 아무것도 안 하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print idx 어떻게 될까요?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야 이거 다 출력했네. 왜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약간 틀리게 바꿔볼게요. idx가 짝수이고 난 모르겠고 그냥 패스하고 홀수면 친절하게 홀수라고 적어줘. 오드 넘버. 홀수가 오드고 짝수가 2분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print idx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 짝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홀수만 오드 넘버라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 패스라는 거는 뭔가 조건절 같은 걸로 구분은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반복문에 사용되는 경우보다 어떤 함수를 설계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def 이렇게 하고 나 이 함수 약간 이런 일을 하는 함수 같은데 약간 어렴풋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 함수를 적어 놓긴 적어 놔야겠는데 내용은 아직 확정을 못했어. 이럴 때 패스라고 간단히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작업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또는 나중에 꺼내서 다시 흐름이 끊겼을 때 꺼내서 작업할 때 이 함수명은 분명히 이제 설계는 해놔야 되겠는데 내용은 아직 모르겠고 이럴 때 이제 적는 거죠. 예를 들면 def sum 펑션 말 그대로 이제 애매한 펑션이죠. 패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텍스 에러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심지어 이 sum 펑션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sum 펑션 호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면 그 안에 패스라고 적었기 때문에 패스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sum 펑션은 나중에 이 패스 부분이 의미 있는 어떤 신텍스로 교체가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교체가 될 거고요. 대신 설계할 때 이 패스 구문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중첩 루프인데요. 화면 정리를 하고 이 중첩 루프는요, 영어로는 네스티드 룹이라고 하는데요. 루프 안에 루프가 있다. 루프 안에 루프 안에 루프 안에 루프 안에 루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단계로 들어갈 수가 또 있고요.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포문 안에 포문이 있다. 포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다. 예, 이런 케이스가 바로 중첩 루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첩 루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제 중에 하나가 구구단인데요. 구구단. 구구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가 있죠. 그러면 레인지 2에서 9까지. 그냥 i라고 할게요. idx 하면 또 두 번째 루프에선 헷갈리니까 in 레인지 9구단 만들 때 2단부터 9단까지 있다라고 했으니까 2에서 1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10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9구단을 만들려면은 2일은 2, 2, 4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9까지 가고 3일은 3, 3, 2, 6, 3, 9, 27 이렇게 모든 단에 곱하기 1부터 9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한 번 이 안에 더 적는 거예요. 한 번 더 적고 J라고 해보겠습니다. J in rang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9까지 9구단이니까요. 그래서 1에서 11 이렇게 레인지를 작성해 주면 1 곱하기 9까지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이 있다. 이걸 네스티드 룹 아니면 중첩 루프라고 하고 이런 구조가 이제 많이 나오죠. 보통 대개 포문을 2겹 정도까지는 많이 쓰는데 3겹째부터는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요.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포문, if문, 포문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첩 루프를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 코딩 습관은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요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코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중첩 루프를 많이 쓰게 되면은 디버깅도 힘들고 오류가 났을 때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이걸 피할 수 있는 고급 기법으로 변경해서 가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뭐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프린트 i 일단 프린트 구문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출력할게요. 들여쓰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곱하기 j 좀 보기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면 9구단이 나오긴 나왔어요. 2, 1은 2, 2, 2, 4, 2, 3은 6 이렇게 보기가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바꾸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살표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좀 안 이뻤죠. 이걸 한 줄씩 출력하다 보니까 얘를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쁘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는 이걸 이제 포매팅 한다고 하는데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쁘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 여기에다가 i, j, i 곱하기 j를 각각 넣어줘. 이 갈매기 괄호 하나하나가 지금 갈매기가 3개 있죠. 그리고 포맷 안에 숫자가 i, j, i 곱하기 j 3개가 있죠. 그 개수를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한 줄씩 출력이 될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그리고 2 곱하기 9는 18, 또 3단, 4단, 5단, 6단, 7단, 9단, 네, 정확히 99, 81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포문을 좀 더 써봤고요.
그 레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아봤고, 브레이크, 컨티뉴, 패스 각각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중첩 루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계속 저희가 CMD,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좀 지겨우시죠? 이 계속 여기서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에디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만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가 원하시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